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아침 흐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가볍게 부탁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권부터 국제정세, 경제, 민생, 사건 사고, 문화, 날씨까지 진짜 한 호흡으로 쭉 이어지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 뉴스는 한 줄로 묶으면 이겁니다. 국내 정치는 흔들리고 있고 중동 변수는 커지고 있고 시장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고 그 여파가 결국 우리 일상 물가와 산업 현장까지 밀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게 왜 크게 보이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의 당적을 박탈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지도부는 이 조치를 두고 도덕적 긴장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당 안팎에 동시에 던진 셈인데요. 현직 광역단체장 제명이라는 상징성이 워낙 커서 정치권 전체에 주는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이어서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서 국내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와 연이어 접촉하며 대응에 나섰고 정부 추경안을 두고는 민생 방파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똑같은 추경안을 놓고도 한쪽은 민생 방어막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선심성 접근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 국면을 어떤 철학으로 버틸 것이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움직였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표현 수위입니다.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한 조치라는 말은 평시 대응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일한 연설도 예정돼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긴장 속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흐름도 같이 읽혀야 합니다. 외교 쪽으로는 또 하나의 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자원 안보와 경제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공급망 안정과 전략 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금처럼 중동 변수 때문에 원유와 원자재, 물류 문제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시기에는 이런 자원 안보 외교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경제 방어선이 됩니다. 공급망 안정, 전략 자원 협력, 이 두 단어가 오늘 상당히 무겁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논란이 커진 사안도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개인 후원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감자 영치금이라는 제도가 원래 어떤 취지로 운영돼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오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제도 설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국제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요청을 주장했고 이란 대통령도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말 한마디, 신호 하나에 먼저 가격이 움직입니다. 휴전 요청, 종전 가능성, 이 두 단어만으로도 유가가 내려가고 증시가 뛰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관련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쟁 향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라서가 아닙니다.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셀프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장 상황과 외교 협상 진전이 얼마나 되느냐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먼저 전쟁의 방향을 규정해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거죠. 이건 시장에도 외교에도 군사 상황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와 현실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은 오히려 격화됐고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양측이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휴전 요청, 종전 가능성, 대국 민연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공습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미사일이 더 빠르게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란도 조건부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이 침략 재발 방지 등을 보장할 경우 전쟁 종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상호 불신이 워낙 깊어서 실제 협상 진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쟁 종료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문 앞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보장을 누가 하고 어디까지 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지금은 그 신뢰가 가장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반도체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붙어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차질과 원유 수급 불안 등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 수출 숫자가 좋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는 좋지만 환경은 불안하고 그 불안이 길어지면 결국 실물 경제를 누를 수 있다는 얘기죠. 벌써 현장에서는 신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플라스틱과 화학 원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외식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 체감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생활 밀착형 뉴스입니다. 국제 원자재, 화학 원료, 플라스틱 부족, 포장재 가격 상승, 외식업 부담, 소상공인 부담. 처음엔 멀게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 먹는 음식값, 가게 운영비, 배달 포장비로 그대로 번집니다. 시장은 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반영되며 국내 증시는 급등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웃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대감으로 튀어오를 수는 있어도 중동 상황이 다시 꼬이면 언제든 반대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행 쪽도 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다음 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 수요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행기표 한번 검색해보면 왜 다들 한숨 쉬는지 바로 체감될 정도로 유가 흐름이 항공권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정부 대응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차량 이부제 시행과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는 건 이제 이 문제를 단순한 해외 뉴스로만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차량 이부제,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 소비 절감 확대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부도 꽤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산업 현장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준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쟁 장기화, 시 수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단순히 업계 문제를 넘어서 수산물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내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도 보겠습니다. 검찰이 저속노화 전도사로 알려진 정의원 박사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고 이후 활동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낙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 이번 무혐의 처분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공개 활동을 이어갈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행용 가방 시신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망 전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사건의 중대성이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려졌던 것보다 상황이 더 무겁고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진술 확보, 구속영장 신청, 수사 확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으면 사건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조금 숨 돌릴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시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됩니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건 꽤 반가운 변화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넓어지면 문화예술이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 서울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일교차가 큽니다. 외출하실 때는 겉옷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봄인데 아침엔 아직 차갑다. 오늘은 딱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4월 2일 목요일 뉴스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하며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 속 비상한 조치를 주문하며 대외 변수의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12억 원 논란은 제도 논쟁으로 번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연설과 셀프 종전 선언 가능성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이 격화되고 있고 민간인 피해와 보복 공습으로 군사적 긴장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 여파는 수출 800억 달러, 반도체 수출 증가라는 밝은 숫자 뒤에서 물류 차질, 원유 수급 불안,
플라스틱과 화학 원료 부족, 포장재 가격 상승, 외식업과 소상공인 부담, 항공권 가격 상승, 여행 수요 위축,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차량 이부제, 에너지 절약 강화, 어업용 면세유 부담 확대까지 아주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의원 박사 무혐의, 여행용 가방 시신 사건 수사 확대,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 맑고 따뜻하지만 일교차 큰 봄 날씨까지 오늘 하루를 채우는 이슈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해몽성은 내일도 복잡한 뉴스 흐름을 보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